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탐구 실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여행을 잘 다녀왔는지 참 궁금한데요. 얼굴을 보면 좋았을 텐데 원격 수업이라서 수학여행을 잘 갔다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지만 학교에 돌아오게 되면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원격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네 번째 수행평가 한반도 기후변화 경향성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한반도라고도 부르죠. 이 한반도가 어떤 기후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후변화,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단순하게 기후가 변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기후가 변화함으로써 날씨가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이런 단순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날씨가 변해감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변화가 될 것이고,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패턴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는 기후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사막화가 심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동식물들은 멸종하기 시작하죠. (2도가) 오르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상당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되죠. (3도가) 오르면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생은 물론 사람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습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칩니다.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독일엔 사상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Außen war es dunkel, auf einen Schlag, der Strom fiel komplett weg und man hörte dieses ganz dumpfe Poltern und Rauschen des Wassers, als es durch die Straße floss. Es wurden Autos mitgerissen, Container, Bäume, alles Mögliche, die dann immer an die Hauswände stießen und so ein ganz unheimliches Geräusch machten. Es sind sehr viele Menschen, wirklich viele, haben versucht, in letzter Minute aus den Tiefgaragen noch ihre Autos rauszuholen. Also es geht nicht um normale Garagen, sondern Tiefgaragen, und das sind Todesfallen. Wenn da das Wasser dann wirklich runtergespült wird, hat man überhaupt keine Chance, aus dem Auto mehr rauszukommen. Da sind sehr, sehr viele bei gestorben. 독일 서부에서만 130여 명이 사망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 남부 사람들은 가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Вот видите, вот еще тоже. Вот еще уже все испорченное. Все хорошее, это хорошее. Вот еще один. Это уже все. Это уже не арбуз. 가뭄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Дождей нет, сырости нет. Солнце печет, все горят. Что мы можем делать? Ничего. 지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기후변화가 단순히 따뜻해지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삶에 많은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내용은 프린트를 보면 한반도 기후변화 관련 기사 읽기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면도와 고산, 울릉도, 독도와 전 지구의 CO2 배경 농도를 기상청에서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밑에 있는 기사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은 11일 2021년 지구대기 감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실시간 온실가스를 관측해 온 곳은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 이산화탄소 배경 농도가 423.1 ppm으로 관측 이래 최고 농도를 경신했다. 연간 증가율도 2019년 이후 2.7 ppm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주 고산감시소와 울릉도 감시소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경 농도 역시 전년도 대비 2.6에서 2.8 ppm 증가하여 최근 10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도 414.7 ppm으로 전년도보다 1.3 ppm 증가하여 최고 농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메탄 농도 증가가 두드러졌다. 안면도 메탄 배경 농도는 지난 10년 증가율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222 ppb가 올라 관측 이래 최고 농도인 2005 ppb를 기록했다. 메탄 증가세도 가속화되고 있다. 메탄 증가세의 가속화는 한면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이다. 지구급 관측소인 하와이 마우나노아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17 ppb가 상승한 1896 ppb를 기록했다. 이른 산업화 이전 전 지구 평균인 722 ppb의 약 2.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메탄은 전 지구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효과의 16%에 기여한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약 9년으로 짧아 배출량을 줄일 경우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온실가스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제 메탄 서약에 가입하는 등 메탄 배출 감소 노력을 하고 있다. 유이동 기상청장은 날로 더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 물질에 대한 감시와 이해가 중요하다라며 신뢰도 높은 기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한반도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메탄 배경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읽고 한반도 기후 변화는 어떤 경향성을 나타낼 것 같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후변화 경향성을 적는 것을 어려워할 것 같아서 SBS 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뉴스를 보고 한반도 기후변화 경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역대 최장 그리고 최대 피해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 여기는 그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울진입니다.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약 25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탄 걸로 잠정 집계됐는데 조사가 끝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오래가는 산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작년 호주에서 난 산불은 무려 6개월이나 지속되면서 한반도보다 더 큰 면적을 태웠고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도 석 달 넘게 이어져 서울 넓이의 6배 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더 오래, 더 크게, 더 자주 발생하는 대형 산불. 더 건조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기후변화가 첫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달 나온 UN 보고서는 기후변화를 산불 위협의 원인으로 적시하며 이를 방치하면 오는 2030년까지 대형 산불이 14% 증가하고 21세기 말이면 50%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도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을 맞은 남극 세종기지, 주변 눈은 모두 녹았습니다. 멀리 바다 건너 빙하가 남극임을 말해줍니다. 34년 전 세종기지가 자리 잡고 늘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마리안 소마한 빙벽. 하지만 신압으로 사라지더니 최근에는 만년설 아래 덮여있던 땅, 기반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얼음띠가 있는 곳도 사실은 이 바로 전에 빙벽이 무너지고 그 깨진 얼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1950년대 위성 영상과 비교하면 빙벽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제는 차를 타고 3km는 나가야 볼 수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으면서 곳곳에 커다란 얼음 동굴과 작은 냇물까지 생겨났습니다. 올해 2월 세종기지의 기온은 역대 최고인 1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북풍이 불어서인데 남극에 있는 전 세계 기지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하다. 최고 기온이 깨지는 순간에 내가 마침 세종기지 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최고 기온이 또 경신됐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사실 씁쓸한 사실이었었고.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기온이 상승하던 남극은 오히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온난화가 정말 진행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전 세계 모든 남극 기지에서 급격한 기온 상승이 관측됐고요. 평균을 내보니 1년마다 0.2도씩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남극 해빙의 면적은 192만 제곱킬로미터로 5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2배 면적 얼음이 사라졌습니다. 펭귄들도 살기 힘들어 점점 더 추운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새끼 펭귄들이 체온 조절을 못해 폐사하기도 합니다. 남극은 오염원 배출이 없어 깨끗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410ppm을 넘어 전 세계 평균과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지역은 인간이 나눈 경계일 뿐 결국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제주도 한라산의 성판악자락,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군락지입니다. 구상나무는 해발고도 1,400m 이상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구상나무를 보기 위해 현재 해발고도 1,700m 지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탐방로 주변에 구상나무 군락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군락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앙상한 나무들 뿐입니다. 이 나무가 죽고 마르면서 숲이들이 다 벗겨지고 이제 조금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이런 데도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전체를 다 아주 단단하게 덮고 있는 게 원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살펴보니 거대한 나무 무덤 같습니다. 20년 전 위성 사진과 비교하니 구상나무 숲이 크게 줄어든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산림청 조사에선 어린 나무 개체 수가 불과 2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한라산이 따뜻해지면서 추운 곳에서 사는 구상나무가 타격을 받은 겁니다. 구상나무 같은 고산식물은 앞으로가 더 위기입니다. 최근 해외 연구팀이 기후변화가 고산식물에 주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같은 종 내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갖는 다양한 형질 중 일부가 사라진다는 건데 특히 따뜻한 곳 적응에 필요한 유전 형질이 먼저 사라져 온난화에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구상나무의 곁들여 사는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구상나무가 사라지면 그와 함께 연쇄적으로 그 종들이 함께 사라질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바다는 어떨까? 매년 이맘때면 제주 바다는 산란을 위해 찾아온 오징어로 풍성해집니다.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는 해질 무렵 취재진도 따라 나섰습니다.
빨리 당겨야 돼요? 미끼 20개가 달린 낚싯줄을 15번이나 던졌는데 낚은 건 3마리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가 한 중간 정도인 거예요? 중간이 못 돼요, 못 돼. 아, 이게 중간도 안 되는 네, 거예요? 중간 안 돼요. 예전에 아버님 하셨을 때 더 큰 거 많이 잡으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20마리 놓으면은 이 박스가 작아요. 박스가 잡는데 지금 이거는 20마리 놔도 안 차잖아요. 지난 30년간 제주도 해역은 수온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산란 시기에 수온이 올라가면 오징어 산란장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쯤엔 오징어 산란장이 최대 30% 감소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수온 범위를 넘어서서 뭐 적정한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산란이 일어나더라도 초기에 어떤 사망률이 높아지는. 제주도 못을 포항하면 떠오르는 방어도 주무대를 점차 옮기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안 잡혔던 이런 멸치라든가 자리 같은 게 육지에서 많이 잡히잖아요. 그쪽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어류라든지 이런 다 변온동물입니다. 작은 환경 변화에도 생물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어떤 변화들보다 더 큰 어떤 위험입니다. 산도 바다도 늘 보던 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책 속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io perdona sempre. Noi uomini perdoniamo alcune volte sì, alcune volte no. La terra perdona mai. 기후변화가 더 심해져서 지구가 가진 회복력을 넘어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제사회는 오랜 진통 끝에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바로 오늘부터 첫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와 산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서 다른 주요국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탄소 감축이 이루어지고요.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있어서도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SBS는 2022년 탄소중립 실행 원년을 맞아서 연간기획 기후탐사 리포트 1.5도씨 마지막 경고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실상과 탈탄소 대응책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기후 탐사 리포트라고 하는 뉴스도 잘 보셨죠? 그러면 기사와 우리 영상을 보고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다 잘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도 적는 게 어렵다라는 친구들은 기사를 한번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 경향성은 어땠나요? 그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가 더 뭐해질까요? 더 많이 일어나겠죠? 온실 효과가 많이 일어난다, 더 효과가 커졌다라는 건 우리 한반도의 온도를 뭐할 수 있다, 높여 나갈 수 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가스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기후는 점점 온도는 상승하고 있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사 외에 이 기사를 읽었을 때 한반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도 있었을 거예요. 이산화탄소 외에 다른 요인 무엇이 있는지 찾아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가스, 메탄 농도 증가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봤었죠. 영상을 봤었으니까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30초 드릴게요. 어떤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온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줬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있을까요? 한반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산이 없어지면서 나무가 사라지면서 이제 광합성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거예요. 나무가 없어지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종종 일어나는 산불이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는 나무가 사라지기도 하고, 산불이 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제 소라던가 가축들을 많이 키우게 되죠. 가축들이 비료를 먹고 사료를 먹고 이런 과정도 당연히 이산화탄소를 늘리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축을 많이 키우게 되면 가축들도 배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방구를 꾸게 되겠죠. 그 방귀 속에서도 메탄가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축을 키우는 건 역시 한반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소고기 섭취량만 줄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메탄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을 여러분이 적었을 텐데요. 그 다양한 요인들을 온라인 클래스 댓글에다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프린트 한 장 뒤로 넘겨서 한반도 기후변화 경향성을 실제로 수치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기상청에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 들어가셔서 통계 자료를 누르고 그 안에서 한반도 기후 통계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평균 기온하고 평균 강수량을 각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연도는 언제부터 할 거냐면 1912년부터 검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몇 개 지역을 할 거냐면 7개 지역하고 여러분이 원래 살던 지역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까지 해서 총 8가지의 값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에 살고 있는 친구는 이것 외에 천안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천안으로 평균 기온과 평균 강수량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 값을 어디에다 적을 거냐면 프린트 표에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에다가 이 값을 빼곡하게 적은 다음에 1993년에서 2022년까지 그리고 1973년에서 92년까지 선생님이 PPT에는 잘 고쳐놓지 않았는데 1973년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 30년 정도. 그러면 기억에서 니은 값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증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동영상을 멈춰놓고 이 표의 값을 다 채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표의 값을 다 채웠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개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천안까지 8개 지역의 평균 기온과 방수량의 증감량을 여러분이 잘 구했을 거예요. 그 증감량을 지도에다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표의 값하고 그래프를 비교해서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수행평가에서 감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자료와 그래프가 일치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동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아까 구했던 증감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연도를 다르게 해서 이 그래프를 표시해 봤는데요.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값하고 선생님이 구한 값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린 값을 그대로 비슷하게 그리시면 틀린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 파악. 여러분 프린트에 이렇게 지도 2개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강수량, 그리고 기온, 두 번째가 강수량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연도와 동일하게 증감량을 따져봤는데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목포, 강릉과 같은 여러 개 도시에서 평균 기온이 다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강수량을 봤을 때도 인천은 매우 높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증감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구한 평균 기온과 평균 강수량을 증감량으로 이쁘게 나타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다 잘 나타냈을 거라 생각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 1과 2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연대별 기후변화 경향성을 평균 기온과 평균 강수량으로 각각 정리해 보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선생님은 평균 기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1973년부터 2002년까지에 대비하여 1987년부터 2016년의 평균 기온을 봤을 때 한반도 모든 지역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0.1에서 0.4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73년부터 2022년에 대비하여 1987년부터 2016년의 강수량은 한반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마이너스 8.6부터 129.6mm의 차이가 나타났다. 강수량은 평균 기온에 비해 지역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작성하였는데요. 선생님이 작성한 형태처럼 여러분이 얻은 표의 값으로 이 문장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프린트는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도록 할 텐데요. 어디에 제출할 거냐면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구글 클래스룸 주소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할 거냐면 금요일 4시 30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4시 30분까지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하루에 1점씩 감점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꼭 시간을 지켜서 수행평가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이 작성한 프린트
1쪽, 2쪽, 3쪽 모두를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작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은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을 해야 선생님이 여러분이 누가 제출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온라인 클래스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한반도 기후 경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반도 기후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모습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반도의 기후 변화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원격이 아니라 얼굴 보고 수업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학교에 오면 선생님과 함께 수행평가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할게요. 안녕.